다채롭게 발전한 역사만큼이나 독특한 문화유산. 거리 전체가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인 이스탄불은 여행자들을 매료시킵니다. 세계적인 미식 여행지로 꼽힐 정도로 풍성한 식문화도 자랑하죠. 튀르키예 하면 사실 케밥이 가장 유명한 요리잖아요. 그런데 케밥을 계속 먹다가 보면 약간 국물이 땡길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탄불에서 가장 맛있는 초르바집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구운 고기를 뜻하는 케밥은 많이 익숙할 텐데 초르바는 생소하시죠? 맛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다. 네. 나름 유명하다는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벤데 비르탄의 이스켐베 이스티요르. 제가 주문한 거는 이시켐베 초르바라고 하는 건데요. 이 초르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약간 스프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냥 스프보다는 약간 해장국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켐베는요, 동물의 내장으로 만드는 약간 그 해장국 같은 음식을 이야기를 해요.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튀르키예를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도 먹는 국물 음식인데요. 수많은 민족들의 요리법이 섞이고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최대한 알뜰하게 동물을 활용해야 했던 유목민의 음식이랍니다. 육수에 추가할 거라는데 이건 뭘까요? 달걀과 밀가루를 넣고 잘 섞은 다음 물까지 부어주면 끝이라는데요. İşkembe çorbamız, işkembemizi atıyoruz. Su kıvamını ilave ediyoruz. 아까 통째로 들어간 게 요구르트였답니다. 요구르트를 신선하게만 먹었지 끓여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İşkembe çorbası. Şöyle sarımsak suyu katarak içmenizi tavsiye Ya. ederim. Şöyle yani. Sonra şöyle sirke. Ondan sonra şöyle pul biber biraz spicy. 빵도 뿌려 먹네요. 맛있겠다. 물이 귀하고 초원이 많은 유목 생활의 특성상 물 대신 요구르트를 끓이는 조리법이 나타났답니다. 여행하면서 국물 요리를 못 먹어 그리웠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마음 같아선 접시째 들고 먹고 싶은데 사실 튀르키예에서는 접시째 들고 먹는 거는 실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푼으로만 맛있게 드셔야 돼요. Beğendin mi çorbamızı? Koreli olarak ağız tadınıza uydu mu? 벤데 코렐리데 çok güzel. çok güzel oldu. Kebap gibi düşünebiliriz çorbamızı. O yüzden çok güzel bir çorba. 이게 요거트로 이런 맛을 내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의 해장국이 진짜 생각나는 맛인데 약간 시큼하면서도 아주 시원한 맛이어서 튀르키예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는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여행의 큰 매력. 이날 초르바 2그릇을 먹고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이스탄불을 떠나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사의 중요한 역사적 무대가 된 튀르키예의 중북부 도시 아마시아로 갑니다.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정말 대륙의 패권국으로 군림하게 되었죠.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수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이 패권국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흑해 연안의 산악지대에 위치하며 오스만 시대의 상업 및 경제 중심지로 주목받은 아마시아.
많은 학자와 예술가, 시인들이 모이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마시아는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폰투스 왕국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고 오스만 제국이 들어오고 나서는 왕자들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특히 그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을 승리로 이끈 메흐메트 2세가 바로 이곳 아마시아에 총독을 지내면서 통치수를 익혔습니다. 오스만 제국 초기에는 술탄 계승권자들을 지방의 총독으로 보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옛날 건축물들이 잘 보존이 돼 있어갖고 마치 제가 지금 오스만 제국 시기에 어느 한 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보통 1층보다 2층, 3층이 조금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원래 오스만 제국 시기의 건축의 특징이라고 하면 1층보다 2층, 3층을 좀 더 넓게 지었다고 해요. 강변 쪽으로 집을 돌출시켜 내부 공간을 확장시킨 구조.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워서 사생활 보호 효과도 있었답니다. 여러 문명이 거쳐간 흔적이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왕조는 바뀌었어도 이 도시의 매력은 변함이 없었나 봅니다. 술탄의 자리에 오른 메흐메트,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러한 이복 형제들의 존재가 자신의 왕권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메흐메트 2세는요, 이러한 형제 살해를 본격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살해에 대한 풍습은 아주 비극적이지만 오스만 제국이 세계 제국으로서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돼요. 할아버지 때부터 골칫거리였던 형제 간 권력 다툼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 형제 살해는 약 1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시기에 제국은 강대했습니다. 동상이 지금 셀카를 찍고 있어요. 야, 이 주변 보니까 여기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은데? 너도 여기 프린스니? 나도 한국에서 온 양 프린스야. 왕자들의 도시라 왕자인 척 좀 해봤습니다. 나이 먹어도 죽지 않는 이 외모 너무 치명적이다. 너란 녀석. 여기 사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메라바. 아마시아는 해발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서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데요. 아이스크림을 유제품인 초코 카이막에 찍고 견과류까지 올려 먹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웠는데 딱 좋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 돈두루마가 여기 터키 전통 아이스크림인데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Çok güzel. Aması elması da Eylül ayında çıkıyor. Daha onun çıkmasına 2-3 ay daha var. Yani yenilecek elma Amasya'nın elması Eylül'de çıkıyor. 아마시아에 독특한 풍경이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바위산 중턱에 나 있는 의문의 동굴들. 개수도 여러 개인데다가 아치형의 반듯한 직사각형까지 모양이 다양합니다. 아마시아에 오면 특이한 걸 하나 볼 수 있어요. 이 산에 이렇게 막 구멍들, 그러니까 동굴같이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옛날 기원전 4세기에서 1세기 정도 사이에 이쪽에 있었던 이 폰투스 왕국에서 만든 무덤들이에요. 폰토스 왕국은 아마시아를 수도로 삼았을 때부터 돌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굴을 파고 그 안에 정교하게 무덤을 또 판 형태. 여기 사람들이 대체 이걸 어떻게 팠을까요? 이 산 위에다가.
이 돌무덤 전통은 이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데요. 아마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비경입니다. 별로 안 커 보였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주인이 바뀌는 동안 여러 차례 복원과 파괴를 반복했던 성체. 이제는 그 흔적만 남았지만 훌륭한 전망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는요, 예전부터 굉장히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요, 술탄들이 왜 왕자들을 이곳에 보냈는지 알 것 같아요.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천연 요새는 밤이 되면 또 다른 분위기로 바뀌는데요. 공부하는 게 힘들다가도 다 잊었을 법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진한 여운을 뒤로하고 이번엔 튀르키예의 뜨거운 여름을 만나러 갑니다. 작은 도시지만 여름이 되면 이 경기 때문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 도마니치입니다. 도마니츠에 왔습니다. 이 도마니츠가 큐타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오늘 662년 된 5일 레슬링 경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튀르키예 전통 스포츠. 작은 도시라 행사도 작을 줄 알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5일 레슬링은 튀르키예인들에게 인기 스포츠인데요. 여름은 5일 레슬링 시즌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에서 중요한 건 선수와 심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대회 후원자랍니다. 경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사람이 다음 해의 후원자로 선정되는데요. 이 전통은 경기를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40도에 가까운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관중들의 열기를 꺾진 못했습니다. 드디어 등장한 선수들. 5일 레슬링이 원래는 오스만 제국 시기에 에디르네 지방을 지키던 40명의 전사들이 하던 씨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밤새 동안 진행됐던 이 씨름 경기 중에 두 명의 전사가 실제로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사망한 전사를 기리기 위해서 매년 경기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사뭇 긴장돼 보이는 선수들. 무릎 아래까지 오는 가죽 바지를 입고 전신에 올리브 기름을 잔뜩 발랐습니다. 격렬함을 줄여 부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들은 미끄러운 상태에서 온갖 기술과 힘으로 상대를 지치게 해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보통 한판승으로 승부를 결정한답니다. Şimdi bizim zaten kurallarda bilinçli şekilde yumruk atmak diskalifiye ediliyor. Yani kuralları var. Elensel'in de bir kuralları var. Kural dışı yapılan her şeyi biz diskalifiyeyle değerlendiriyoruz ve ihraç ediyoruz maçtan. 상대 선수가 두 팔을 내린 상태에서 배를 하늘로 보이거나 상대 선수의 등이 땅에 닿는 경우, 그리고 상대 선수를 들고 3발 이상 걸으면 한판승으로 판정됩니다. 경기를 보고 있노라니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을 오스만 군대 병사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오스만 군대는 유럽의 웬만한 군대보다도 훨씬 강력했다고 평가됩니다. 당시 오스만 군대는요, 정말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습득한 정말 다양한 지식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받아들인 군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를 제패를 할 때도
상대방의 기술을 나의 기술로 삼는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오스만 군대는 훈련법 자체도 이제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심지어 그 신식 무기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가장 빨랐어요. 오일을 발라 미끄럽기 때문에 가죽 바지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 가죽 바지에 손을 넣어 상대를 제어하기도 합니다. 엉덩이를 잡는 겁니다. Değerli davetlileri gelmeye devam ediyor. Çukurca Beldesi Sazeder Gençlik Derneği ağası. Genç şeref verdiler. Hoş geldiniz. Saygılar sunarız. Bunun sonra Mustafa Kemal Paşa'yı 경기는 어린 선수들부터 그룹을 나눠 진행되는데요. 지금까지와는 급이 다른 체격의 선수들. 5일 레슬링 프로리그에 등록이 돼 있는 마스터급 5일 레슬링 선수들입니다. 매해 배출 인원이 100명이 안 되고 사회의 모범적인 인물로도 인정받기 때문에 인기도 많답니다. 아까도 사실 굉장한 경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이 진짜 이 경기의 핵심 메인 선수들이랍니다. 경기는 시간 제한이 없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미끄러워서도 힘들지만 진짜 선수들을 어렵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Her şey yüksek derecede sıcaklık ve yağın sıcağı daha çok hani şey yapıp daha fazla ısındırması. Mesela ellesinler benim kısmetimi geliyor. 여기 한번 만져보면은 이거 뜨거워요. 만져보세요. Deri. Sıcak yani. Bu bizi pişiriyor yani artık bu hararet yani. Şu anda normalde güneş 40 derece ise şu anda bizim şu hissettiğimiz 60 derece. Destek küçük boy pehlivanları puanlama saatiniz geldi. 아무런 장비도 없이 오직 체력과 정신력으로만 싸웁니다. Kürşat Korkmaz galip. Ordusuyla beraber en önde 드디어 결승전. taşlara. 이번 대회에 수석 레슬러 타이틀이 걸린 싸움. 막상막하의 실력에 경기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누구 응원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 처음 알았지만 규르샷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관중들도 숨을 죽이고 보는 경기. 대치가 길게 이어지더니 규벤의 최후 일격에 큐르샷이 배를 보이고 맙니다. 최선을 다한 경기에 두 사람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는데요. Finale kadar geldiniz. Çok zor maçlar. Avşarlı'nın gençleri. Ama Görüşmek mücadeleye üzere. devam ediyoruz. Kırkpınar'da, tarihi Kırkpınar'da 우승자에게는 수석 레슬러라는 칭호와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남자들의 경기. 화끈하고 멋진 튀르키예의 뜨거운 여름을 만났습니다.